제목 플랜B 11월 비트코인 매수자 다음 강세장 기반 될 것. 출처 플랜비 트위터 코일리더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 사태에 16,000달러 선까지 떨어진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STF 모델을 고안한 네덜란드 출신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비가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1월에 비트코인 매도자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코인을 구입했고 지금은 맥스페인으로 손실을 입고 판매한다. 그러나 현재 구매자는 저렴하게 매수하고 다음 비트코인 분란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랜비는 2015년부터 비트코인을 보유한 유명 투자자로 STF 가격 전망 모델을 고안 2024년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20일 오후 2시 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6,68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36% 상승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570.41달러, 최고 16,797.8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06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3% 수준이다. 코인마켓캡 커뮤니티가 예측하는 비트코인 11월 말 가격은 2663.66달러이다. 제목 FTX 파산 원인은 FTT 토큰,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전수조사 착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파산 원인으로 자체 발행 코인인 FTT가 지목되자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현황 전수조사에 나섰다. 당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발행 코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의심 사례가 알려지자 금융당국이 밀착 점검에 나선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7일 전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서면으로 협조전을 보내 자체 발행 코인 취급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취급은 제한되는데 1차적으로는 확인했지만 여전히 관련 의혹이 있어 상세히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0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을 중개, 알선, 대행할 수 없다. 지난 16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FIN와의 간담회에서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 발행 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했다며 국내에서는 특금법에 따라 자체 발행 코인이 제한되는 만큼 FTX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코인마켓 거래소인 플래터 익스체인지가 지난 2020년 1월 3일 상장시킨 암호화폐 플랫이 자체 발행 코인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금융당국이 재차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FIN은 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검사에서는 자체 발행 코인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기타 코인마켓 거래소 등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FTT 현황도 전수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FTT 총액은 약 2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액수가 최악 시점의 시가총액인 만큼 투자액이나 비액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FTX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10일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FTX 발행 코인 FTT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텍서는 FTT 발행 주체인 FTX 거래소의 운영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 프로젝트 영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FTT를 상장한 코팍스와 코인원, 코빗 등은 오는 26일 오후 6시를 기해 FTT를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당국은 아울러 코팍스의 자체 예치 서비스 코파이의 출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코일런 발생 가능성에도 촉각을 세우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코파이는 고객이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맡기면 이에 대한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고객들이 맡긴 가상자산을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을 통해 운용하는 구조인데 제네시스 캐피탈이 최근 신규 대출, 판매를 중단하면서 코파이 고객 자산도 묶인 상황이다.
FIU는 코팍스와 전북은행을 통해 시간 단위로 원화와 코인에 대한 입출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입출금과 관련한 이상 동향은 없어 불안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자 스스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제목 비트코인 16,000달러대 횡보, 투심 극단적 공포 계속. 닥터 둠 암호화폐 지금 폭발 중.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한 주간 16,000달러대에 머물렀다. 한때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가 여전히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투자 심리 위축세도 지속되고 있다. 11월 19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24를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 단계가 계속되고 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19일 오전 9시 3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6,73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44% 상승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570.41달러, 최고 16,797.8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15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4% 수준이다. 한편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자사의 암호화폐 신탁 관련 준비금 증명 및 지갑 주소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암호화폐 시장의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온 닥터 둠 누리의 루비니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 그레이스케일이 준비금을 증명하지 않은 것과 근무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제네시스에 노출돼 파산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GBTC 할인율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암호화폐는 종이의 집이며 지금 폭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매니, 3AC, 엘러미더, 트라이드 데트레이드 앵드 웬트 뱅크럽트, 디스카운트 캔 겟 비거 기분, 뱅크럽시 리스크 포티시지 앤드 노 프루프 대 GBTC 해즈 더 에세트스 이 클레임즈 투 헤브, 크립토 이즈 더 마더 오브 올 스캐미 하우시즈 오브 카즈, 앤드 잇 이즈 임플로딩 나우 링크 저명한 경제학자인 루비니는 DCG의 파산 위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가 지금보다 더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토큰뷰에 따르면 18일 기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의 현물 대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42.7%로 확대됐다. 또 현재 그레이스케일은 약 146억 4,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목 CME 패드워치 내년 3월 미 기준금리 5.00%에서 5.25% 인상 가능성 40.6%. 11월 19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9분 현재 미연방 준비제도가 오는 12월 14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75.8%에 달했다.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24.2%에 그쳤다. 내년 3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은 42.2%를 5.00%에서 5.25%로 높아질 가능성은 40.6%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00% 수준이다. 연준 내 매파 인사로 통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연설에서 연준의 정책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으로 되려면 최소 5%에서 5.25%까지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인 리더스. 제목 코스피 숨 고르기 통화정책 방향의 촉각. 국내 증시가 지난주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20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18일 2444.48로 맞춰 일주일 전보다 1.56% 하락했다. 거침없이 주식을 사들이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부 차익 시연에 나서면서 지수가 반등 장세에서 정체 양상을 보였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일주일간 2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를 나타냈다.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통화정책 방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 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비둘기파 인사로 분류되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과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 총재는 긴축 속도를 늦춰야 할 수 있다고 발언했지만 매파 인사로 알려진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물가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한 행사에 참석해 현 분석에 따르면 최소 연 5.00에서 5.25% 정도가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기존에 언급한 4.75에서 5.00%보다 높였다. 앞서 연준은 4차례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통해 금리 상단을 4.00%로 올려놨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0.75% 피금리 인상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블러드 총재는 미국 기준금리가 7%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며 연준의 매파적 태도와 물가 하락 모멘텀 간 기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다시 연준의 최종금리 경로에 대한 고민에 빠질 것이라며 금리가 시장이 선반영한 수준인 5.00%보다 높게 형성되면 국채, 금리의 기술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데다 달러 인덱스의 반등,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공개할 11월 FOMC 의사록에서도 최근 연준 인사들 발언대로 매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이튿날인 25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로 이어지는 쇼핑 시즌이 열리는 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은 유통업체들이 대대적인 할인에 들어가고 소비자들도 구매를 크게 늘리는 최대 대목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시장 참여자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 하는 역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용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하는 금통위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연 0.25%피 인상할 것이라며 금통위가 시장 예상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기준금리는 연 3.25%로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내 자금 시장이 불안하지만 정책 당국의 유동성 조치로 최악의 상황을 피한 만큼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폭을 0.25%피로 줄이면서 신용 위험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내 금융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내부적으로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우리 기업 20여 곳이 양해각서를 맺어 중동 특수 기대감이 커졌다. 사우디 측에 따르면 300억 달러 규모다. NH투자증권 김 연구원은 경기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할 재료가 없다는 점에서 상승과 하락 재료 간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 모멘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주간 변동폭으로 2370에서 2490을 제시했다. 제목 미증시 추수감사절 앞두고 FOMC 의사록 출시.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 축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 중반에 나오는 연방준비제도의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시장의 이벤트가 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금요일 예정된 미국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지갑을 열지도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벤트 중 하나다. 지난 18일 3대 지수는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지수는 0.59%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0.48% 올랐으나 4천선을 돌파하지 못했다. 주 후반 반등에도 3대 지수는 한 주간 소폭 하락하며 직전주의 강한 반등에서 하락 반전했다.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대로 둔화하면서 탄력을 받았던 연준의 속도 조절로는 긴축을 이어가야 한다는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에 사그라들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23일 나오는 11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연준의 12월 회의 인상폭과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의 최종금리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11월 회의에서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기준금리를 3.75%에서 4.00%까지 올렸다. 당시 연준은 성명에서 미래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통화정책의 누적된 긴축의 효과와 통화정책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경제 및 금융 변화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바로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더 느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나눴다. 지난 9월 연준 위원들이 내놓은 점도표에 따라 12월에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연준의 성명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지만 당시 기자회견에 나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러한 분위기를 단번에 매파적으로 돌려놨다. 당시 파월 의장은 이르면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최종금리 수준이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해 이전의 위원들이 제시한 점도표의 4.75%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연준의 최종금리가 5%를 넘어설 것이라며 일제히 전망치를 수정했다. 이는 증시를 일제히 위축시켰다.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바라봤던 시장은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게, 더 오래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침체 우려는 더욱 강화됐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역전은 더욱 심화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된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내놓은 내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이 가까스로 침체를 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지수 기준 인플레이션은 현재 5%에서 내년 말에 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추가 인상해 기준금리는 5.00에서 5.25%까지 오르고 내년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의 전망은 내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많은 다른 은행들보다 훨씬 더 낙관적이다. 침체 우려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의 관심은 소비 심리와 지표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주에는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리는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때다. 앞서 주요 유통업체인 타깃이 4분기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인플레이션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을 경고하면서 연말 소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반면 지난주 실적을 내놓은 백화점 업체의 메이시스는 예상보다 실적이 강한 모습을 보이자 연간 순이익 전망치를 상향했다. 이 때문에 10월 예상보다 강한 소매 판매 흐름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침체 우려에도 지갑을 계속 열고 있다면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기대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베스트바이, 딕스 스포팅 굿즈, 노드스트롬, 달러트리, 아메리칸 이글, 달러트리 등 소매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온다. 기업들의 실적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레피니티브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지수 내 475개의 기업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4.2% 증가했다. 그러나 에너지 업종을 제외할 경우 순이익은 3.6% 감소했다. 4분기 전망은 더 암울하다. 애널리스트들은 기업들의 4분기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0.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초 예상치인 5.8% 증가에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4분기 순이익이 감소세로 돌아설 경우 이는 2020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기술기업들의 4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줄고 통신 서비스 부문은 2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번 주에는 24일 추수감사절 연휴로 금융시장이 모두 휴장하며 25일에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맞아 주식시장이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한다. 같은 날 채권시장은 오후 2시에 조기 폐장한다. 제목 파산보호 신청 FTX 글로벌 자산 평가 착수 매각 또는 재편 준비.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FTX가 글로벌 자산에 대한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FTX는 이날 미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글로벌 자산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으며 일부 사업의 매각 또는 재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FTX 새 최고 경영자 존 제이레이 3세는 성명에서 지난 한 주간 검토한 결과 미국 안팎의 여러 자회사가 대차대조 표상 지급 능력이 있고 가치 있는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100여 개 자회사 가운데 FTX EU가 총 4,94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자회사 웨스트램샤이어 서비스는 4,810만 달러, FTX 벤처스는 약 80만 달러의 가용 현금을 보유했다. FTX는 이들 자회사의 보유 현금을 검증 가능한 장부 등을 토대로 계산했다며 그러나 자회사 은행 계좌의 절반 이상은 아직 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회사가 그동안 현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관련 문서도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계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FTX는 이와 함께 법원 승인을 받아 일부 자산을 매각하거나 재편하기 위해 페렐라 와인버그 파트너스 LP를 대표 투자 은행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레이 CEO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프랜차이즈 등 자산의 가치 보존을 우선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